예, 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복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강의의 목적은 제가 이제 2023년도죠. 내년도 대비 국립외교원 후보자 시험 선발과 관련해 가지고 1년 동안 국제법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방향성 제시 차원에서 일종의 뭐 홍보 영상이죠. 뭐 홍보 영상을 좀 찍도록 홍보 영상을 올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형식적인 것은 이제 제가 1년 동안 국제법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형식적인 목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제가 이제 보면 강의를 한 지 한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홍이 예상외로 좀 높았어요. 그래서 예상이 높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저하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 수험생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렇게 시험 준비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고통이. 물론 이제 이 고시시험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임용 시험으로서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그래서 고통스러울 거라고 예상을 했긴 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느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저런 고통을 느낄까라고 이렇게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적인 평가를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여러분들 수험과 관련된 평가 있잖아요. 평가를 갖다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법뿐만 아니라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 드리는 사항을 갖다가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학습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또 저기 홍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나눠주면, 첫 번째가 이제 국제법의 이제 공부 방법이죠. 공부 방법인데, 이제 저의 이 공부 방법은 저의 1년 동안 운영 커리큘럼과 연관이 됐겠죠. 운영 커리큘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제가 솔직히 주안점을 둔 건 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이죠. 외교관 후보자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험생분 일반이 고통의 이제 원인을 따져보는 거예요. 원인을 따져보고 이 원인은 이제 막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 고통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너무나 큰 희망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면 분명히 고통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분석하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인식하게 된 그 원인하고 또 제가 제시하는 이제 해결책이 있겠죠. 해결책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홍보 영상을 통해서 좀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이거는 뭐 이제 참고적인 의견으로서 한번 머릿속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강사가 한 2년 동안 겪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시험과 관련된 일반적 어떤 조언을 해주는데, 요걸 머릿속에 담고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시면, 1년 반이죠. 2023년도면 1년 반 동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느낌을 제가 드렸던 조언에 비춰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니.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조언을 토대로 가지고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적 흐름이 나타나는가, 그걸 판단하고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에 따라서 한번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면 이제 국제법의 공부 방법론 가지고 운영 커리큘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학원 강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 예비순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1순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순환이 있는 거죠. 2순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피세 시험이 있는 거고, 이제 보통 그다음에 피세 끝나고 나서 이제 3순환이 있고, 보통 4순환은 잘 진행하네요. 그래서 3순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시간이 보면 한 40일에서 50일이에요. 뭐 시험 그때마다 다르지만 40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런 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준비한 강의 계획을 보면, 예비순환은 제 목적은 뭐냐면 저는 이제 예비순환 용어가 싫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예비순환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교수님 교재 완성반이에요. 교수님 교재 완성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보는 교과서가 있죠. 국제법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국제법 교과서는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서울대학교 정희석 교수님의 신국제법 강의가 있어요. 신국제법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세대학교 두 분 다 은퇴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은퇴하셨을 거예요. 퇴직가. 그래서 아마 국제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국제법론. 국제법론 이 두 권의 이제 이 국제법 교과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냐면 이 신국제법 강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는 강의를 진행해요. 신국제법 강의 기본을 하되 이제 이 국제법론의 내용을 이렇게 참고하는 방식이다니. 참고하는 방식인데 그 이유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이 교재의 장단점이 있어요. 신국제법 강의의 장점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문장으로 이게 국제법이 기술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렇다고 쉽게 읽히는 건 아니에요. 법서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법서는 그 자체가 어려운데 국제법론과 대비해 가지고 볼 때 상당히 상대적으로 평이한 문장이고 이해가 수월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입문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교과서로서 국제법 강의를 갖다가 이제 신국제법 강의를 추천하게 되게 된다. 근데 이제 보면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거 국제법론에 비해서 이제 다루는 주제의 포괄성이 좀 부족하다. 주제의 포괄성이 좀 부족하다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분들 서점가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달라요. 페이지가 다르다니. 훨씬 더 분량이 이 국제법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국제법론의 이제 그 장점하고 단점은 반대겠죠. 단점은 반대겠죠. 이 장점은 주제의 포괄성이. 주제의 포괄성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 단점은 문장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게 저 개인적 생각은 초심자는 아예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측면도 있어요. 1년치 처음에 국제법을 입문하는 사람이 가뜩이나 생경한 용어들이 많은 법을 접촉함에 있어서 과연 국제법에 나오는 이 난이도 있는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 들어요. 근데 전 1년차들한테는 진짜 추천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추천 못 하고 1년차 때는 참고서적으로 추천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한 제 마음은 그냥 1년차 때는 그냥 이제 신국제법 강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가 또 이렇게 보충을 해주잖아요. 보충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보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교수님 교재니까 기본적으로 구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국제법론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충을 해주면 사실 국제법론에 있는 내용을 갖다 보충할 때 요약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약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으면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궁금하다 싶으면 요 원래의 원서 있잖아요. 원서를 찾아보는 식으로 이렇게 참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국제법론을 갖다가 1년차 수험생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읽으려고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하는 바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예비순환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예비순환이 아니에요. 단순한 예비순환이 아니고 이 교재 완성반인데 기본적으로 신국제법 강의예요. 신국제법 강의 제가 기본 교재로 삼고 있는 신국제법 강의의 내용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체계 정리해가지고 입문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수험생 하시다 보면 수험생이 어떤 수험생이냐면 처음부터 요약서로 접근해서 국제법에 체계가 잘 안 잡힌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솔직히 꽤 은근히 많아요. 근데 한 2년, 3년 까먹고 이제 교과서를 정리할 필요성을 그때 느낀 거야. 2년이 지난 다음에 교과서를 정리할 필요성이 느낀다. 그런 분들 은근히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본인이 이제 신국제법 강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법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교수님 교과서를 정리하고 싶으면 충분히 이 강의잖아요. 이제 속칭 얘기하는 예비순환이라고 하는 강의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다니. 그만큼 기본적으로 예비라는 어떤 타이틀보다는 교수님 교재 완성반이라는 그 타이틀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입문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국제법을 모르는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34회, 35회 신국제법 강의의 내용을 갖다가 좀 수준 높게 정리할 수 있냐. 그래서 정리할 수 있냐? 솔직히 안 되죠.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조건을 닫았어요. 조건한 게 뭐냐면 학원 측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비순환을 갖다가 한 2년차를 갖다가 예비순환을 진행해봤어요. 진행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공부를 국제법을 하나도 모른다고 얘기해. 모른다고 얘기해. 그러냐 해가지고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1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걸 상대로 모르는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신국제법 강의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근데 뭐 약간 이제 보강도 조금 하긴 했죠. 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되게 잘 알아들어. 그래서 저 이제 제 강의력이 뛰어난가 이렇게 약간 착각을 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나중에 다 자백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다 자백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백을 하면서 뭘 어떻게 자백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자인을 한 게 뭐냐면 초심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1년차 때. 초심자가 1년차. 그러니까 초심자라는 게 뭐냐면 시험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뭐야 학교에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외교관이 되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관심을 갖고 학교 수업도 뭐야 외교관 후보자 시험 과목과 관련된 과목 특히 뭐야 국제정치학은 당연히 듣는 것 같고 보니까 그다음에 국제법도 들어요. 국제법. 그래서 초심자가 아니라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이제 학교 수업 형태로서 그래서 한 6학점 정도는 듣더라고요. 6학점. 예. 근데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괜히 뭐 기본 개념부터 이렇게 얘기해. 물론 이제 저기 뭐야 어떻게 너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낭비야 낭비. 되게 낭비야 낭비. 그 시간에 뭐야 보다 높은 수준의 설명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초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차에는 뭐 어떠한 방법을 택했냐면 아예 인문 강의를 찍어버렸어. 인문 강의. 그래서 아마 이제 10회짜리 정도 될까요? 10회짜리 인문 강의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신국제법 강의 이거 예비순환 강의죠. 예비순환 강의를 들을 때 반드시 뭐야 요 10회 인문 강의를 갖다가 듣고 오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듣고 이 인문 강의를 듣고 오니까 그걸 전제로 하니까 뭐야 제가 1년차 때 신국제법 강의를 강의하는 것보다도 두 번째 2년차 때 신국제법 강의를 할 때 강의 질이 상당히 더 높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거 갖다가 강의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게 학생들 분명히 뭐 국제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2년차 때 보니까 수강생 중에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분이 뭐야 진짜 국제도 모른다. 그래서 이분을 다 그쳤어요. 수업 시간에 다 그쳐가지고 빨리 들으라. 왜냐하면 수강생이 많은데 이분을 기준으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을 강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인문 강의 다 들었든지 아니면 뭐야 학교 수업을 들은 거야. 학교 수업 보면 한 6학점 들으면 충분히 뭐야 국제법 강의를 한 2과목 정도 들으면 충분히 뭐야 어떤 신국제법 강의를 갖다가 예비순환 단계에서 완성하는데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결국은 이제 열심히 쫓아왔죠. 먼저 들으면 같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 강의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신국제법 제 본 강의죠. 본 시간 강의 들으면서 잘 쫓아오시더라고 보니까 잘 쫓아오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학원에서 보통 얘기하면 이제 아마 이제 학원에서 뭐라고 이제 홍보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강반을 모집하게 되면 이제 뭐 혜택 이런 거예요. 실강반 혜택 이러면서 뭐야 인문 강의를 오픈해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인문 강의를 오픈해 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학원에서는 혜택으로 표현하겠지만 저는 혜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의무사항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홍보 영상을 들으시는 분, 그다음에 제 강의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듣고 제 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순환 때 교과서 완성이라는 수준 높은 강의를 할 테니까 꼭 이 인문 강의 그 10회 정도 꼭 듣고 듣고 오시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의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해가지고 예비순환 때는 교수님 그 신국제법 강의 정혜석 교수님의 신국제법 강의를 충분히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한 게 이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린 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 예비순환 단계에서 최소한 2회독을 해줘야 돼요. 2회독. 한 번은 뭐야? 1회독은 이제 정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스피드하게 이제 주요 쟁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피드하게 좀 읽는 것이 읽어줘야 한다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국제법이 이제 수험생들 평이 뭐냐면 방대하다는 얘기야.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좀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 방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적당한 범위가 설정된다는 얘기. 근데 이제 국제법에 이제 큰
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법이 워낙에 다양한 분야예요.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정희석 교수님 책도 챕터가 24개의 챕터인가 그래요. 24개의 챕터가 그런데 24개의 챕터가 물론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막 나오게 된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하기가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배경 설명. 법 외적인 배경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법 논리가 제대로 인정된다는 이해된다는 게. 그래서 이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강의는 많아요. 강의 횟수는 상당히 많아요. 강의 횟수는 상당히 많지만 정리할 양, 여러분들 수험생분들이 이제 정리할 분량은 생각보다 이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 따르면 국제법이죠. 국제법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일순한테 한 35회를 해요. 35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희석 교수님 책으로 하게 되면 정희석 교수님이 책이 한 예를 들어 1,50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1,500페이지 정도 될까 아마. 1,500페이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1,500페이지가 다 이게 사실 전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한 200페이지 정도는 이제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게 아니라 되게 딱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살짝 보시면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읽어보는 것이지 강의용이 아니네. 강의용이 아닌 것들이 보통 한 200페이지에서 크게 보면 이제 300페이지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사 보듯이 가볍게 읽으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강의량은 뭐냐면 한 많아봤자 한 1,3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1,300페이지가 이제 실제 강의량이 되는데 한번 나눠보세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5회인데 1,300페이지 나오면 1회 강의 때 30에서 40페이지잖아요. 1학기 때 30에서 40페이지 정도 강의를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을 공부한다고 하면 강의 4시간 듣고 나머지 6시간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6시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 정석 교수님 책이 상당히 그 강의만 잘 들으면 상당히 평이하게 읽혀요. 강의 전에는 법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서로서의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읽혀요. 정석 선생님 그 신국제법 강의 머릿말에 보면 항상 그래. 자기가 뭐 본인께서 대학교 다닐 때 법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그 학부 시절부터 법서를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쓸 것인가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신국제법 강의를 갖다 이렇게 쓰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서로서의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법서로서의 어려움을 돌파해 주는 건 강사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사의 몫이고 법서에서의 어려움을 돌파시켜주면 상대적으로 제일 평이한 문장이고 아주 나름대로 재미있고 손쉽게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해요. 한 40페이지 정도 읽는다고 생각하더라도 1시간에 10페이지 충분히 읽어요. 1시간에 10페이지 충분히 읽고 그다음에 또 1,300페이지인데 1,300페이지 읽으면서 강사들이 또 강조하는 중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읽으면 솔직히 하면 1시간에 10페이지 더 이상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10페이지 읽으면 뭐야? 40페이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하루에 4시간이잖아. 4시간. 그럼 강의 4시간 듣고 그다음에 강의 4시간 듣고 또 한번 복습으로 4시간 정도 복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2시간에서 3시간 남잖아. 그럼 국제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딴짓을 하다니 딴짓을 해가지고 자기 1년 그 스케줄을 완전히 망쳐버린다. 딴짓을 뭐 하는 줄 아세요? 피셋 공부를 하더라니. 피셋 공부. 왜 피셋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두 번째 외교관 후보자 시험의 전반적인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피셋 공부를 하지 마시고 2시간 나온 거예요. 이거 주요 쟁점만 따로 읽는 거 있잖아요. 주요 쟁점만 따로 읽는 걸 갖다가 이렇게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비순환 때 정희석 교수님 충분히 강의가 소화가 되고 제가 이제껏 잘난 체면 소화를 못 시킨 적이 없어요. 소화를 못 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정독으로 1회독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쟁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2회독을 하게 되게 되면 예비순 나왔어 충분히 효과를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예비순환 때 이제 추구하는 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일순환으로 넘어가는 거죠. 일순환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가 좀 바뀌어요. 교재가 바뀌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첫회 강의할 때는 예비순환 단계도 정희석 교수님 책 교재로 했고 그다음에 일순환 단계에서도 정희석 교수님 교재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면
일순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일순환 단계에서 그러면 막 이렇게 저기 뭐야. 근데 참 정확히 말하면 일순환 단계 때는 일단 공식 교재가 있어요. 공식 교재는 첫 해 신국제법 강의를 했어요. 신국제법 강의를 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신국제법 강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걸 갖고 이제 답안지를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답안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목차화를 해야 돼요. 목차화. 답안지는 기본적으로 목차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차화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의 교과서는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이 되게 많아요. 이해를 위한 설명이 많아가지고 이 목차화가 세분이 안 돼 있었어요.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국제법 초심자 입장에서 교수님들의 그 교과서를 갖다가 읽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목차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부담돼요.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지 뭐 1년 차들은. 1년 차들은 불가능한다니. 아까 제가 이제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2년 차, 3년 차 이게 요약서를 공부하다가 성과를 못 내고 교수님 교과서로 다시 돌아온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국제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태에서 교수님들 교과서 쭉 읽으면서 또 보면서 교수님들 교과서에는 세부 목차가 없지만 본인이 또 세부 목차를 만들어 나가. 세부 목차를 만들어 나가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직하지.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1년 차 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 해 강의를 할 때 이 공식적으로 이제 신국제법 강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약간 목차화시키는 요약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요약 프린트. 좀 완성도는 약간 떨어지만 그래도 목차화돼 있으니까 요약 프린트를 나눴는데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될까요?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강의는 일순환 때 강의는 이 신국제법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이걸 읽고 있더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차 때는 좀 이렇게 순환 교재를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핵심 정리 단권화 국제법 해가지고 이제 국제법에서 이제 하나 요약 정리서를 하나 냈어요. 이게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반대 이 기본적으로 뭐야? 기본적으로 이거 내용의 한 70%는 정의서 선생님 문장이에요. 70%는 신국제법 강의죠.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70%는 이제 신국제법 강의를 진행되고 이제 하고 30%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제 국제법론 있죠. 국제법론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제가 통합된 교재를 하나 정리서 하나 만들었다 하니. 그래서 이제 작년이가 아니고 올해 2022년도니까 2021년도 이제 일순환 때는 이 핵심 정리 단권화 국제법 이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순환 단계에서 이제 핵심 정리 단권화 국제법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개정판을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변경함에 있어서도 이게 좀 부담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신국제법 강의에 있는 그 어떤 문장의 내용을 갖다가 대부분 다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반영해가지고 문장에서 오는 어색함 있죠. 문장에서 오는 어색함은 요 30% 있죠. 30% 요거에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국제법론에서 인용해온 요거에 국한된다는 얘기에서 큰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일순환대 보면 사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순환 때 제일 심화반을 해야 돼. 이제 아마 제 개인적 생각은 예비순환, 일순환, 이순환, 삼순환 중에 제일 심화시켜야 될 강의가 어디냐 하면 저는 당연히 일순환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일순환이라고. 왜냐면 일단 횟수가 많아. 횟수가 이것 또한 일순환인데 한 30회가 돼요. 30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자인을 하게 되면 예비순환 때는 별로 보강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예비순환 때는 보강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순환 때는 이제 보강을 좀 많이 해요. 보강을 많이 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도에도 일순환 때 보강을 좀 했는데 보강을 한 10회 이상을 했죠. 10회 이상을 보강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학원 측에 얘기해가지고 이게 보강을 좀 현실화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요청할 생각이에요. 근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학원에서는 국제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측에 요청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공식적인 횟수를 좀 확 늘려달라.
늘려가지고 이제 보강 횟수를 줄여달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 40회 정도면 하여튼 우리 국제법과 관련된 모든 다 쟁점을 다 다룰 수가 있다니요. 왜냐하면 예비순환 단계가 이제 아까 35회 단계인데 예비순환 단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심화반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근데 왜 횟수가 많으니까. 근데 불가능해. 왜? 기본 지식이 부족하잖아. 근데 이제 일순환 정도 들어가면 일순환 때는 여러분들 보면 이 수강생이 크게 뭐 두 가지 부류의 수강생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첫 해 예비순환을 거쳐서 일순환 따라오시는 분이 있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신규 수강생이죠. 잠깐만. 신규 수강생이 있는 것이고 1년 차지. 그다음에 솔직히 다수는 이쪽이 더 많아요. 다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시 공부를 갖다가 뭐 1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4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2년, 3년, 4년 차, 그러니까 2년 차, 3년 차, 2년 이상 이제 수험생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속칭 해서 이제 종합반이 아닌 단과반 형식이죠. 단과반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 수험생 문제는 시험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시험 경력. 올해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지식이 상당히 뛰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게 다수야 솔직히. 아직까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저기 프라임법 학원이 종합반이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종합반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단과반 숫자가 몇 배는 더 많죠? 몇 배는 더 많은데 더 많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이 수험생들의 이 2년 이상 시험 경력도 있고 수험 경력도 있는 분들 갖다 이제 최고치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그것이 바로 일순환인데 그럼 이제 신규 수강생은 어떠냐? 신규 수강생도 충분히 물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렵겠지만 신규 수강생도 충분히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막 작년도 일순환 하면서 일순환 수강생들한테 막 약간 화를 냈어요.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저 이제 예비순환 때 되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되게 열심히 충분히 가르치고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강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복을 이렇게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복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쟁점이 되는 거야 이제. 기본 쟁점이 돼서 일순환 들어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다 되는데 암기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암기가 안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전혀 암기가 돼. 또 막 새롭게 가르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신규 수강생.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이 신규 수강생들한테 그걸 요구를 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신규 수강생들은 이 1,500페이지야. 1,500페이지. 그러니까 신국제법 강의 이제 1,500페이지가 나오잖아요. 1,500페이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재로서 이제 단과나 그 요약서, 정리서 800페이지가 있다. 이게 이제 일순환 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예습용으로 내가 1,500페이지를 갖다 읽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국제법 강의를 읽어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충분히 가능한 게 한번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순환을 좀 강의 횟수를 좀 세게 한다고 40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요. 뭐 40회는 안 될 것 같아요. 학원에 안 들어주겠죠. 들어주라고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합니다. 40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800페이지짜리 요약서를 보게 되면 이건 1회 강의 때 이게 워낙 압축돼 가지고 1회 강의 때 한 20회가 나가요. 2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20페이지 정도가 나오게 된다니. 그럼 20페이지 정도를 나가게 되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하면 뭐야? 복습을 하면 그 암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좀 암기를 좀 해야 돼. 암기를 하면서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3시간 이상이 안 걸려요. 3시간 이상이.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쳐요. 그러면 이제 3시간, 4시간, 좋다. 천천히 하면 4시간 정도면 20페이지 정도 충분히 암기형 복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순환 때쯤 되면 뭐야?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올려야 돼. 공부의 양을 뭐 10시간 갖고는 안 돼. 내가 보기에. 11시간, 12시간은 해야 된다네. 그럼 12시간 하게 되면 12시간 한번 나눠 봐요. 12시간을 하게 된다면 강의 4시간이죠. 강의 4시간이 있는 거고 4시간. 그다음에 4시간. 그다음에 이제 복습 몇 시면 이게. 복습 뭐야? 복습도 4시간이에요. 그럼 최소한 뭐야? 한 3시간이 남죠. 3시간. 잉여 시간 3시간 남다. 이 3시간이 뭐냐면 강의를 위한 예습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 1,500페이지를 갖다가 40회에 나눠서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 30페이지 35페이지 되잖아. 근데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비순환 때 이해독을 했거든. 이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좀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예습용은 원래 예습용은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읽잖아. 예습용으로 교재를 읽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디하게 신국제법 강의를 듣고 오게 되면 읽고 본인이 읽고 강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어디야 단거나 요약서로 강의하는 내용이 잘 들어와요. 왜? 70%니까 똑같다고 그러잖아.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왜 복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습을 4시간 복습하면 뭐예요? 또 잘 들어와요. 또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오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안 들어오는 측면은 바로 요거겠죠.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죠. 아까 30%죠. 30% 새롭게 추가된 부분. 국제법론에서 추가된 30% 부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삼순한테 또 보완을 하게 되면 충분히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보면 의외로 이렇게 일순환 지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들어서냐면 기본적으로 강의를 2회 독을 2번을 듣는 거죠. 2번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그 기본서인 신국제법 강의를 갖다가 3회독을 하는 거죠. 3회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약서 있죠. 요약서도 1회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1회독이 된 상태라는 게. 그럼 그 정도면 이제 그 1년 반 동안 수험 기간을 겪으면서 국제법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토대가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순환의 목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순환 단계 이제 고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순환부터 이렇게 와요. 이순환부터 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순환 단계를 갖다 이제 제 진행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순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를 다루게 돼요. 판례 플러스 주요 쟁점 정리, 판례 플러스 주요 쟁점 정리를 이렇게 다루게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국제법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파트가 또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법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법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조문하고 이제 판례를 갖다가 잘 정리하면 이게 이제 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법 공부하는데 좋은 판례 빼놓고 공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이제 시험 답안지 쓰려고 이제 기본 개념이 있긴 있죠. 기본 개념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 대해서 이제 이순환 때 심화 학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판례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판례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판례 교재가 이제 2가지 교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요약식 판례 교재 있고 요약식 판례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 이제 판례 교재가 있어요. 판례 교재가 있는데 그 일순환 그러니까 예비순환하고 일순환 단계에서는 이 요약식 판례를 갖다 이렇게 보게 돼요. 요약식 판례를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례를 알려면 좀 판례가 판시되는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요약식 판례집안에 사실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사실관계가 정리가 있고 이제 판례 요지가 이제 요약이 되는 거야. 판례 요지. 근데 판례 요지는 아까 얘기한 정인석 교수님 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어서 이제 판례 요지보다는 판례 사실관계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 사실관계를 갖다 이렇게 상세했으니까 요약식 판례집에서 이제 판례 사실관계를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여서 상당히 이게 수험생분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2년 강의 예비순환 강의 2년 했는데 제 강의의 가장 장점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판례 있잖아. 판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제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는 얘기. 근데 판례 학습이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처음에 2년째 처음에 강의 와가지고 처음에 예비순환 단계부터 판례를 강의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예비순환 때부터 판례를 강의하니까 나중 되니까 일순환쯤 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의 수험생들이요. 신규 수험생 말고 기존의 수험생들이 국제법을 공부하는데 왜 판례를 공부하냐.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당황했죠. 아니 법을 공부하는데 왜 판례를 안 하냐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2년 만에 보편화됐어요. 2년 만에 보편화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판례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될 거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요약식 판례집을 해가지고 요약식 판례집에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국제법 시험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례용으로 나오잖아요. 사례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판례 사실관계죠. 판례 사실관계를 갖다가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례형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도 어떤 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갖다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니에요. 근데 이 요약식 판례는 이제 보면 뭐야 이건 예비선하고 일선한 때 요약식 판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다는 얘기. 왜냐면 본서는 뭐야? 기본 책은 뭐야? 신국제법 강의하고 제 핵심 정리 단과 국제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요약식 판례는 정말로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판례 요지죠. 판례 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상대적으로 좀 못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판례의 센텐스 있죠? 포지션 센텐스 이것 중심 정리인데 판례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해놓은 것이 이제 제가 한번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교수님들 판례책 몇 개 얘기하고 이제 판례 원물 좀 참고하면서 이제 정식 판례책을 하나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정식 판례책을 냈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주요 쟁점이라고 해가지고 부가시켜가지고 이게 한 500페이지가 돼요. 500페이지가 되는데 500페이지가 되는데 뭐 주요 목적은 뭐 판례 강의에 있는 거죠. 판례 강의에 판례 설명이 있는데 판례와 관련된 쟁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정리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순환 때 그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그게 사용하게 돼. 이것도 뭐 별도 또 교재가 바뀌냐? 그래도 별 이질감을 못 느껴요. 다 주요 쟁점 다 어디 있던 거예요? 신국제법 강의에 있는 거나 신국제법 강의에 있든지 아니면 뭐야? 단거나 국제법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례도 기본적으로 판례도 사실관계는 유학식 판례에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복습을 한다는 얘기여서 판례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순환을 갖다 이렇게 듣게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순환이 뭐가 문제냐면 이순환을 안 들어. 제가 뭐 진짜 가장 심도 있는 어떤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전체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이제 저기 뭐야 이 이순환 강의예요. 이순환 강의. 근데 안 들어. 왜? 여기 이게 죽겠다니 얘기예요. 비세 때문에 이순환 강의를 못 듣더라니 못 듣는 거지 뭐. 못 듣는 거지.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좀 강의를 지난번 열심히 했냐면 저도 이게 주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를 또 다른 수험생이 좀 있어요. 근데 한 A라는 수험생하고 이제 B라는 수험생이 있는데 A라는 수험생은 이제 저랑 친하고 B라는 수험생은 이순한테 처음 만났어요. 근데 A라는 수험생이 추천해가지고 같이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와 우리 B라는 수험생이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감동을 받았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야? 안 듣더라는 얘기예요. 왜 피세 때문에. 특히 뭐 1년차 분들이 못 듣더라고. 1년차. 근데 1년차 분들이 이순환을 뛰어넘으면 과연 이게 막 1년 6개월 만에 완성형 국제법 지식이 나오냐?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이제 요 두 번 여기 외교관 후보자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부한 분들 때 이 부분도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삼수란 들어간다니. 삼수란 들어가는데 삼수란 들어가는데 이 삼수란도 또 이게 삼수란도 이제 힘든 삼수란도 삼수란에 보면 이게 또 교재가 달라져. 또 교재가 달라. 교재 어쩔 수 없어요. 교재가 쟁점 정리. 쟁점 정리 이제 곧 출판하게 이렇게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쟁점 정리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교재를 갖다 만드는데 한 500페이지가 돼요. 500페이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500페이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쟁점 정리용 교재 500페이지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왜 또 만드냐? 내용의 이질감은 별로 없어요. 왜? 거의 비슷해. 거의 이제 통보를 쉽게 하면 한 70%는 뭐야? 신국제법 강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국제법론이죠. 근데 문제는 왜 만드냐 하면 그럼 800페이지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제가 법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은 막판에 튀어 올라간다. 막 이렇게 튀어 올라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법이 이렇게 공부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순환 끝날 때쯤 되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교과서를 3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서를 1번 읽고 강의를 2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국제정착을 그 정도 해도 하면 그래도 국제정착은 뭔가 머리에 남어. 근데 국제법은 뭐야? 이게 법이야. 하나도 안 남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답안지가 안 나와. 워낙 저기만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항상 일순환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선생님 강의 되게 재밌고 이해도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답안지를 못 쓰겠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하면서 수업 때도 중간중간 얘기해요. 원래 이제 법의 공부는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토대를 잘 깔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순환도 필요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튀어오르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 삼순환 다 끝나고 여기. 삼순환 다 끝나고 여기인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삼순환 시작할 때 삼순환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욕을 하냐면, 야, 삼순환 강의 때 예를 들어서 쟁점률 한다면 이것도 이해독 하는 거야. 삼순환도 국제 보면 횟수가 있어요. 한 25회 정도가 된 것 같더라고. 근데 500페이지를 갖다 25회 하는데 최소한 두 번을 읽어줘야 할 거 아니야. 두 번에 세 번을 읽어줘야 할 거 아니야. 두 번, 세 번. 그리고 삼순환 들어오는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경력이 좀 있어요. 경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경력 있는 수험생 말고 만약에 1년 차가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합격을 한 상태에서 오게 되면 저기 처음에 1년 차 수험생들도 최소한 이해독을 해줘야 돼. 500페이지짜리 교재로 25회를 지향하는데 이해독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상처가 되면 이해독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비순환 때 교과서 2번 읽죠. 그다음에 1순환 때 교과서 1번, 요약서 1번 읽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만약에 2순환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판례를 정리한단 말이야. 판례를 정리하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닳게 돼요. 그러면 2순환 때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다음에 3순환 때 2번 읽는단 말이야. 그럼 7번을 읽게 돼. 7번을 읽게 돼요. 7회독을 하게 되는데 7회독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7회독을 한 상태에서 막판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나중에 되면 국제법 시험 점수가 제일 많이 튀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저기 50일 나오면 여러분 공부가 3과목이잖아. 그럼 3과목이면 최소한 내가 보면 한 40일 정도. 40일이 아니라 같습니다. 15일. 한 20일 정도 시간을 내라고 그래요. 15일에서 20일 정도 시간을 내라고 해가지고 이 교재 있죠, 교재. 이 500페이지짜리 교재, 삼순환용 교재 있잖아요. 삼순환용 교재를 갖다가 3회독에서 빠른 사람은 5회독까지 가능해요. 3회독에서 5회독까지 가능해요. 이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시험 한 달 남겨놓고 한 15일에서 20일 잡아가지고 여기서 좀 속도가 느리면 3회독이고 빠른 사람들은 5회독을 하겠는데 이때문에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이때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답안지 쓰는 것이 가능하다니.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사법시험 공부할 때 법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략 방법이에요. 기본 전략. 그래서 이때 튀어오르면 된다니. 이때 튀어오르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500페이지짜리 책을 쓰냐면 제가 이제 800페이지짜리 책을 갖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500페이지 범위를 알아서 자율적으로 줄이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못 줄여. 자,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 수험생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자만 보면 다 외우려고 그래. 건너뛰는 걸 못해. 그래서 내가 제껴주겠다. 그래서 800페이지짜리 갖다가 500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500페이지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더 수험 적합적으로 만들죠. 수험 적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죠. 수험 적합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목차를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도 압축 기술 하는 거예요. 압축 기술을 하게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초안을 다 만들어서 그 시험 경력 있는 수험생들한테 지금 검독을 요청했어요. 검독을 요청했더니 읽으면 하는 얘기가 그분도 이제 제 수업을 쫓아오신 분인데 작년에 삼순환 강의를 들었던 분이구나. 그다음에 올해 이순환, 작년 삼순환, 올해 이순환 들었던 분이죠. 수험 경력 있는 분이 작년 삼순환, 올해 이순환 들었으면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아가지고 봤던 거 했더니 뭐야,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니. 그냥 그것만 그대로 외워서 답안지 옮겼으면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 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제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였다니. 그래서 요 교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삼순환이 한 4월 말에 시작하는데 그럼 삼순환 때 2회독, 그다음에 왜 삼순환 끝나고 나서 3회독 내지 5회독 하게 되면 이또 한 시험 한 3달 정도 남겨놓고 한 5회독에서 8회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답안지 쓴다니. 법은 그래도 막판에 올리는 것이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 기본적인 일정 커리큘럼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커리큘럼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이게 뭐 답안지 작성 특강이에요. 결국 이제 합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답안지에 뱉어내야 돼요. 답안지 이제 옛날 우리 사보신 말대로 폼나는 용어로 현출시킨다는 얘기예요. 답안지에 현출시킨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답안지에 현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답안지 현출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암기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암기한 걸 갖다가 이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암기와 표현 능력을 갖춘 지식 있죠. 지식을 통해서 쟁점을 발견해야 돼. 예, 쟁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 발견한 쟁점을 갖다가 체계화시켜가지고 이제 체계화시켜서 답안으로 현출시켜야지만이 이게 국제법에 있어서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암기도 생각만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현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기와 표현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암기와 표현을 해서 아까 얘기한 500페이지짜리 있잖아요. 일반 삼수한테 그 500페이지짜리 이제 쟁점 정리 자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암기 자료라든지 표현 자료를 스스로 만들으라고 하게 되면 못 만드시더라고.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적으로 이렇게 암기 및 표현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그걸 암기하고 표현 자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난 상태에서 이게 뭐야? 답안지 쓰는 법을 갖다가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답안지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곧 아마 답안지 특강반이라고 해요. 이제 답안지 특강반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답안지 작성 방법과 관련된 특강반을 이렇게 개설하게 되는데 이제 교재가 뭐냐면 이제 로스쿨 교재, 로스쿨 국제법 교재. 이 출제위원 교수님들 한 8분인가 이게 만든 책이 로스쿨 국제법이에요. 근데 로스쿨 국제법은 변호사 시험 국제법이죠. 근데 변호사 시험 국제법은 크게 보면 이 국제법 전반을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을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국제법에서 국제법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국제법에서 가장 법 냄새가 많이 풍기는 파트를 갖다가 세 파트를 뽑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국가책임법 파트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조약법 파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경제법이죠. WTO 국제경제법 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 저기 외교관 후보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국제경제법이죠. 이 국제경제법을 공부를 잘 못해요. 왜 못한 게 안 하지 잘. 그래서 시익도 별로 없지. 왜냐하면 출제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 요 국가 책임법하고 조약법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기출 문제도 있는데 이 기출 문제보다는 이 교수님들이 낸 실전 문제가 있어요. 실전 문제가 있다니. 이 실전 문제가 교수님들이 이제 낸 실전 문제가 있고 이 교수님이 낸 실전 문제가 갖다가 이제 교수님들이 약식 채점평이죠. 약식 채점평을 해놨어요. 약식 채점평을 다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모범 답안은 없어요. 모범 답안 없다는 얘기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평가에는 약식 채점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범 답안을 예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성해놨어요. 작성해놨다는 얘기에서 제가 이제 교수님이 내신 실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약식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시 모범 답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시 모범 답안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게 방법을 알려주게 되게 된다는 게.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가 20문제가 돼. 20문제. 그래서 국가책임법 10문제, 그다음에 조약법 10문제, 20문제가 돼가지고 만약 이 20문제를 갖고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답안지 작성 방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뭐야? 국가책임법하고 조약법은 로스쿨 시험 범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립외교원에서도 시험 범위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국립외교원 시험 범위 중에서도 만약에 집중적으로 두 파트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부분만 정리한다면 첫 번째가 국가책임법이야. 두 번째가 조약법이에요. 심지어 재작년도 기출문제 재작년도가 재작년도에는 여기서 80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80점이 여기서 나왔어.
이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높다니. 물론 이제 80% 나온 건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국가책임법하고 조약법은 국제법을 하시는 분이면 꼭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아니에요. 그 파트를 통해 가지고 그 파트를 통해서 한번 답안지 작성 방법을 갖다 한번 좀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저기 뭐야 우리 이 로스쿨 국제법 문제나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국립외교원 문제보다도 더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어요. 뭐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치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답안지 작성 방법을 갖다 국가책임법이나 조약법 교수님들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국가책임법하고 조약법을 통해 가지고 답안지의 기본 틀을 인식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분석을 하면서 이 기출문제의 답안을 통해 가지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 실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실전 훈련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이제 20문제죠. 50점짜리 배점을 해가지고 20문제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이제 우리가 한 10년이 돼가죠. 저기 뭐야 국립외교원 시험이 이제 도입된 지 거의 10년이 돼간다는 얘기예요. 10년이 돼가면 10년이면 뭐야 2000점이 되는 거나 1000점이 되는 거야. 1000점이 된다는 게 1000점이 되게 되고 50점짜리는 아니면 20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40문제를 푼다는 게 40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 뭐 답안지 현출 방법은 충분히 이렇게 습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것도 다 이게 다 만들어져 있다. 답안지 다 작성이 다 돼 있다는 얘기에서 요건 이제 정식 순환 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코스니까 요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면 뭐 이렇게 1년 6개월 만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국제법에서 고득점 맞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